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말투만 봐도 티가 납니다. 안녕하세요, 당진심리치료사 김든든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존감이라는 거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자존감이 높은지 낮은지 그걸 꺼내서 보여줄 수는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 얼굴만 봐서는 자존감이 높은지 낮은지를 알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이 마음에 있는 것들, 내면에 있는 것들이 표현되는 거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말과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지 낮은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이런 말투를 쓰진 않는지를 한번 관찰해 보시면서 내가 지금 자존감이 낮은 상태인지 높은 상태인지 판단해 보시는 것도 좋고, 주변에 보면은 되게 마음에 안 들게 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왜 도대체 그런 말투를 가지고 있는 건지, 혹시나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말을 쓰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면 판별해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혹시나 내가 이런 말투를 정말 많이 쓰는 사람이다, 내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네 라는 것들을 발견하시게 된다면 어떻게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지까지 오늘 영상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투 첫 번째는요, 미안하지 않은데 미안하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뭘 잘못했고 미안할 만한 상황이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기에도 미안한데 그거를 미안하다는 말을 못하는 것도 문제죠. 그럴 때는 미안하다고 우리가 잘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무슨 말만 하면 미안해 이렇게 그냥 미안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러는 거냐면,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감정을 표현할 때 내 가치 기준에 맞게 판단해서 표현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에게 맞춰서 상대방의 마음을 그냥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이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행동하고 판단하는 근거가 내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고 상대방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상대방에게 받아들여지려는 그런 처절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미안하다란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은 그걸 듣는 사람도 이 사람의 진정성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당장의 어떤 현실을 모면하기 위해서 미안하다란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런 말버릇을 고치기만 해도, 그러니까 그때 미안하다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바로 누그러뜨리고 싶기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을 바로 하고 싶은데, 그때 좀 참고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만 들여다봐도 여러분이 자존감이 높아지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두 번째 말투는요, 어떤 농담이나 드립을 칠 때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그런 농담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 당시에는 웃길 수도 있고 깔깔거리고 이렇게 농담이야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내가 뭔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이렇게 깎아내리고 조롱거리로 만들 때는 내가 약간 위로 올라간 듯한 느낌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갖기 위해서 그런 농담을 치는 겁니다. 그 반증은 뭐냐, 진짜로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보다 그렇게 열등하다고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농담을 할 필요가 없어요, 별로. 그리고 그게 장기적으로 좋지도 않잖아요. 내 평판을 또 깎아먹는 거고. 근데 이제 굳이 그런 농담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미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농담을 함으로써라도 무의식적으로 내 위치를 조금 더 높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서 그런 농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혹시 농담을 할 때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농담을 꼭 고치시는 게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말버릇은 어떤 게 있냐면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내가 얘기를 하지 않고 내 마음을 상대방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아주 연인 관계나 이런 때 굉장히 많이, 가까운 친구 사이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이죠. 그리고 그거를 당하는 사람은 굉장히 답답합니다. 내가 이거를 하고 싶다, 내가 이걸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거기에 맞춰줄 수도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알아서 그거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왜 도대체 자기가 원하는 걸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만 알고 비밀이야, 비밀, 아주 왜 그렇게 하는 거냐면, 내가 뭔가를 상대방한테 요구할 자격이 없다라고 느끼는 그런 심리가 마음속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말하면 해줄 거를 말을 안 하고 상대방을 답답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분들은 내가
왜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지를 좀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고, 상대방한테 무언가를 요구했을 때 그것들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뭐 경험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상황들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거를 직접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상대가 그거를 인식하게 하고, 그거를 통해서 그 사람한테 그걸 얻어내는 이런 어떤 연습들을 여러 번 해보셔야 여러분이 또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네 번째 말투는 남 탓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회사에서 힘들면 무슨 동료 탓, 상사 탓, 그리고 뭐 내 성격이 이상한 거 부모님 탓, 뭐 배우자 탓, 뭔가 탓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진짜 나를 힘들게 하는 나쁜 사람들, 뭐 소시오패스, 나르시스트 같은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적절하게 반격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모든 상황에서 내가 어떤 일들이 잘못됐을 때 남 탓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어떤 의미냐면 내 인생을 남한테 주도권을 넘겨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운전하고 항해할 힘이 없다라는 거를 받아들이고 내 힘을 다른 사람에 줘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자존감이 낮다는 표시이기도 하지만, 이런 말을 하면 할수록 자존감이 계속 떨어져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어떤 안 좋은 상황이 닥쳐도 내가 힘을 가지고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힘이 생기는데, 그게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그래, 그러면 저 사람이 안 바뀌어주면 내 인생은 똑같은 거잖아요. 계속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물론 남 탓을 할 수가 있죠, 어떤 상황에서든. 근데 여러분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싶다면 남 탓을 이제 멈추고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그냥 일어나는 것 뿐이에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상황의 피해자가 되지 마시고,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내 힘으로 바꿔나갈 수 있을지를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자존감이 바로 수직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다섯 번째 말투 는 어떤 거냐면요, 내 진짜 속마음을 얘기하지 않고 겉도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만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한테 갑자기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오랫동안 지내왔던 사람이나 친구한테도 내 속마음을 잘 털어놓지를 못하고 그냥 나라는 존재로부터 조금 떨어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 이제 다른 사람 이야기, 여기 나와 너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매력적인 사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나에 대한 이야기, 내가 어떤 마음을 느끼는지, 내가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지, 내 가치가 뭔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마련인데, 그리고 뭐 상대방 이야기를 잘 듣고 그거에 대한 지금 여기에서의 피드백을 주고, 뭐 이런 식의 좀 굉장히 뭔가 신선하고, 그죠? 뭔가 역동적인 대화를 하게 마련인데,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은 그런 대화를 하지 못하고 그냥 무슨 뭐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 내가 봤던 거, 요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영상을 봤어. 그럼 그 영상에 대해서 내가 어떤 거를 느꼈는지를 얘기하는 것까지 괜찮아요. 근데 이런 게 있었다 라는 그 어떤 정보만 전달하는 대화로는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가 없겠죠. 이런 대화만을 계속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이런 대화를 하냐면, 나의 마음, 나의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거는 내 존재를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내 존재, 나라는 사람 자체를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그렇고 내 자신이 별로 자랑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진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자랑도 하고 여러 사람한테 나를 잘 표현하게 이제 드러내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그런 걸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진짜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를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들어보니까 다섯 가지 말투를 내가 다 가지고 있네, 내가 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인가 보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궁금할 수가 있잖아요. 도대체 나는 그럼 자존감이 낮게 계속 살아야 된다라는 거냐 라고 말하실 수가 있는데, 아까 앞에서 얘기를 드렸듯이 여러분이 그런 말투를 쓰는 순간에 나를 알아차리고, 그리고 그런 말투를 쓸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말을 하는지를 여러분이 자각을 하신다면 거기서부터 뭔가 변화의 출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투를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 이것도 하나의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이 될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장기적이고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작업들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내 자신한테 어떤 느낌이 드는지를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존감이 높으신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이렇게 눈을 감고 나라는 사람, 저 김든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를 느껴보면 자랑스럽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뿌듯하고, 그리고 뭐 항상 다 해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기특하다, 이런 느낌. 그리고 때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느껴져서 좀 안쓰럽다, 슬프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나를 생각해 보면은 진짜 마음에 안 든다, 한심하다,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비판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존감을 높이려면, 그러니까 아무리 뭘 잘못하고 이제 힘든 상황에 있어도 비판하는 생각들을 나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그런 관점으로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은 자존감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스스로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떤 감정이 드는지를 체크해 보시고, 내가 비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왜 내가 나를 자신을 비판하고 있는지를 좀 느껴보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거를 나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도 자존감이 높아질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당장 항상 나를 비판하고 한심하고 밀어붙이고 막 나를 학대하는 사람이 나를 따뜻하게 보고 사랑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좀 장기적으로 어떤 심리 치료나 심리 상담을 통해서 또 그런 자존감을 높이는 연습들, 나를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연습들을 해보시는 것도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저 오늘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저는 여러분한테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